그래서 마지막 주제로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너무 민심과 동떨어져서 부정궁궐에 갇혔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8.15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대국민 집회를 한다는데 이것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불허했다는 거예요. 금지시켰죠. 예. 어쨌든 지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정말 이분이 달나라에서 왔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혹시 정신이 어디가 조금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집값이 안정됐다. 시장이 진정되어 간다. 부동산. 네. 또 경제도 아주 우리 선방에서 뭐 좋다. 거기다가 지금 홍수가 나서 이 난리판에 4대강 그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틀 만에 또 뭐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는 게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얘기들입니까? 그거 아니, 너무 민심과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요새 젊은 친구들이 4차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4차원 그러니까 예. 그 좀 현실과 동떨어진 이해할 수 없는 정도네. 우리가 3차원까지는 좀 많은데 4차원은 모르잖아요. 우리 잘 모르니까. 네. 저는 옛날에 종편에 나왔을 때 한번 겪었던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요새 고용보험 지급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고용 사정이 안정된 거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고용보험이 많이 지급됐다면 이거는 고용이 지금 실업이 많으니까 많이 지급된 건데 네. 그 고용이 안정됐다. 그거는 아마 실업자들의 생활이 안정됐다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표현은 고용이 안정됐다 그랬어요. 일국에 그래 대통령이시고 법조인이신데 말씀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 이상하다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서 그 지금 나오시는 말씀이 진짜 그래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선방했다. 물론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후퇴가 제일 좀 적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나라들은 그게 좀 많았었는데 후퇴가 좀 심각했는데 근데 경제가 지금 우리가 후퇴했다. 지금 제일 적게 후퇴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요. 많은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졌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살기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어려운 정도가 그걸 아니라 말해야 되는데 선방했다면 우리 잘하고 있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것도 그렇지. 그다음 아까 말씀 뭐 하셨더라? 아니 뭐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경제 뭐 집값이 안정됐다. 집값이 안정됐단 말. 이거 저는 딴 거는 그렇게 OECD 중에서 뭐 제일 홍보를 할 수는 할 수 있는데 있어요. 집값이 안정됐다는 거 지금 아까 8.15 그 광복절날 시위도 한다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가장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집값 아닙니까? 집값 오늘 부동산 대책 아니에요? 보니까요 그 미통당 지지율이 예. 앞섰더라고요. 민주당을 민주당을 6%인가로 앞섰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처음 그게 가장 주요한 원인이 일반 서민들이야 뭐 딴 걸 신경 안 쓰잖아요. 먹고 살기 편하면 되는데 집값이 이번에 이래 된 데 대해서는 가진 좀 중산층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사람들 그 다음 아니면 전세값을 지금 좀 있으면 올려줘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전세값이 지금 뭐 4억, 6억까지 올라간대요. 4억에서 5억 네.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값 오른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이번에 서울 시내 평균 집값이 10억을 곧 넘어간다고 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값이 안정됐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도 집값으로 보면 그게는 뭐 아무도 살 사람이 없고 팔 사람도 없으니까 안정됐다는 취지인지. 그래서 어느 정도 다른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집값이 안정됐단 말을 보고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문도 안 보시는지 방송도 보고 신문도 뭐 신문은 읽는 거 별로 좋아 않으시니까 뭐 방송은 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면 집값 때문에 지금 난리 난 거 다 하시는데 집값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충격입니다. 이거는. 그럼요. 대통령이 저런 인식을 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집값 안정 대책 내놓을 것이라고 좀 기대를 좀 실효적인 걸 내놓을 것이라 했는데 지금 오히려 집값 감독기구? 그러니까 주택 감독, 금융 감독은 비상금 만드는.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하고 있는 유일한 게 그 감독기구. 그래서 이제 집값 감독기구 나오고 뭐든지 이제 오르면은 거기다가 감독기구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조지 오웰의 그거 뭐 1984년입니까? 네, 네. 똑같아지는 게 모든 걸 국가에 통제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이때까지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그다음 사유재산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그래요. 네? 완전히 이제 뭐 이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정말 가는 거네 지금. 어쨌든
전에 진중권 교수도 그랬던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세 가지 뭐 이야기한 중에 세월호 예. 뭐 고맙다. 고맙다는 무슨 그러니까 말인지를 갑자기 모르고 진짜 이거 얼토당토하는 미안하다까지는 인정을 해도 뭐인데 그래 그게 마치 그걸로 인해서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그래갖고 집권해서 집권했다 그래서 고맙다는 고맙다고 한다는 뜻으로밖에 왜 고마운지 예. 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고맙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저기 뭐 가끔 하시는 말씀 중에 논리적으로 특히 저희들은 그 말의 그 논리 이런 걸 참 중요시하거든요. 예.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말씀을 가끔 하시니까 야 이게 국정 수행에 너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피곤해서 그러신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어떤 얘기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못해서 늘 A4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은 본인 얘기 그냥 자연스럽게 할 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방명록에 뭘 쓰라는 것까지 누가 얘기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또 인사도 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참모 인사를 하면은 지난번에 뭐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책임을 질 당사자들을 갈아야 하는데 뭐 물론 뭐 김조원이도 책임에 일단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은 뭐 본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질까봐 그럼 뭐 관계없죠. 김상조라든가 노영민이를 갈아야지. 그리고 정부에서 김현미 일본에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홍남기 부총리, 뭐 이런 사람들을 갈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잔챙이들만 가르고 우리 쇄신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전챙이 플러스 아무 관계 없는 사람. 그러니까 김조원 전 수석은 집 두 채 가지고 있는 게 예? 물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되겠지만은 그게 집값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두 채 가지고 그 업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김혜숙이나 인사수석 자기가 부산 그 법무부 밑에 데리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 갖고 있어도 오케이요. 그리고 지금 추미애라든가 강경화 뭐 이런 사람들 다 두 채씩 뭐 세 채씩 갖고 있어요. 박영석까지. 그런 사람은 또 괜찮아. 이거 뭐냐 이게 그렇죠. 자체가. 김조원 전 수석을 갈 정도의 기준이면은 네. 나머지 똑같이 들이대야지. 집값 관계도 없는 사람이 집 두 채라고 그 때문에 가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기준에 어떤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번에 제가 법치주의 이야기 했지만은 가장 그 집권자로 중요한 게 국민들이 우리 정부는 어떤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예. 저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면은 되겠구나. 이런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뭐 인사지만은 그 인사의 기준이라는 게 과연 무언가 아무도 몰라요. 그건 대통령 마음이에요, 그냥. 대통령 마음, 사람의 마음이라는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기준은,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그럼요. 그 다음 어떤 주관적인 그 시각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치주의 해가지고, 이 집권자가 마음대로 못하게, 법률이라는 객관적 문구를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라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이번 인사를 보면요, 객관적인 기준이 전혀 없이, 그 기준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대통령만 알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한 1년, 한 6개월 남았지만은,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지, 앞으로 모든 그 국민들이 어떤 자기 행동 결정 기준이 과연 뭐로 해야 될지, 그게 이것만으로 끝나는 거 대북 문제, 대미국 문제, 예? 이런 문제까지 만일 대통령이 어떤 일정 기준이 없이 이렇게 강경화 장관 이야기도 하셨지만,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벽적 간두의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대통령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이제 임기 종반으로 접어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입 딱 다물고 있었어요. 이해찬이도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집으로 갈 날이 그래서 한국령이 잘 안 통하는지 오히려 중진들 이런 사람들 입에서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그 정책에 대한 불평,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 역시 레임덕은 오기는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레임덕도 레임덕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떨어진 거리가 한 수십 킬로는 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정도인데,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알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하는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 인사 조치 이런 걸 보면은 그분들은 알 거예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참 이거 덧붙여 가지고 이거는 뭐 법률 문제는 아니지만은 예. 이번에 왜 심상정 대표가 아주 깨끗한 옷 입고 수혜냐 사진 찍어가지고 욕 먹었잖아요. 예. 태영호 의원은 완전히 옷이 그냥 흑범벅이 됐던 많은 사람들이 동네 주민인 줄 알았대. 예. 거기 댓글 다는 거 보면. 그런데 나오자마자 김정숙 여사 막 옷 더러운 옷 입고 봉사하는 거 나왔더라고요. 그 몰래 카메라로 찍어서 몰래 올렸대요. 아니 자기 혼자 몰래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언론한테 그렇게 착 보도를 했나? 아니 대통령 부인은 경호를 받는데 어떻게 몰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간다면 그 동네에 아니 누가 사진을 찍었은 게 언론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아니, 사진사를 데리고 갔겠죠. 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몰래 가냐고. 아니 동네 이장하고 그 지자체의 군수 다 압니다. 그거는 대통령 부인이 오는데. 아 그러면 그쪽에 기자들도 다 그리고 알죠. 진짜 그게 뭐 비컷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 비컷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진이. 모르겠어요. 네, 그 뭐 비컷이나 나오는 게 나오는데 몰래 찍었으면은요. 만일에 그게 못 나오게 해야죠 사진을. 그럼 진짜 몰래 몰래 가서 했으면은 봉사를 하겠다 예. 하면 사진 이런 거 실지 실지 말아달라. 마라. 언론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도 되죠. 5% 걸어서 예. 내가 가서 했는데 또 잘못하면은 오해를 국민이 살 수 그러니까요. 있다. 그러니까 안 냈으면 좋겠다 하면 안 내죠 언론에서. 그러니까 그걸 다 내게 떠들고 우리 그때 추미애 장관이 국회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누굽니까 윤석열 예, 부인 장모 부인. 누구 보라고 기자들 보라고 한 같이 똑같은 거예요. 다 올리주라 그래서 눈 감고 앙호한단 말을 얘기 쓰는데 참 그래서 이게 이 정부가 안 그래도 쇼를 잘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쇼를 잘해요. 예. 이게 그런 것은 부창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수해 현장 가서 그걸 못할 바는 아닌데 네. 진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어디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라고 그러는데 좀 우리 태영호는 그렇게 해도 돼요. 국회의원이 일개 국회의원이 진짜 일개 국회의원. 그렇지만 심상정 나오고 욕 먹고 바로 또 이게 나오니까 옷이 더러운 옷 입고 원래 깨끗한 옷 입고 하려 했을 거야 아마. 그래. 어쨌든 지금 청와대 돌아가는 거 보면은 대통령이 너무 눈 귀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참모들도 정말 대통령의 귀 보더란 얘기,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믿는 것 민심과 아니겠어요? 동떨어진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뒷담화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레임덕이 올 수 있는 징조들을 대개 보면은 데드크로스 지지율이 예. 바뀌거든가. 또 하나는 권력기관들이 돌아서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근데 지금 사실은 검찰이라든가 감사원까지도 어떻게 보면 수장들이 돌아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권에 유력 주자가 온다든가 여당이 차별화해 나가는 어떤 한 서너 가지, 그렇죠. 너댓 가지의 네. 그런 징후들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지지율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 많게는 70% 중반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때 무서웠죠. 네.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지지율 보면은 40%대가 깨졌습니다. 40%대가. 그래서 38.7%까지 내려왔어요. 과거에 중앙일보라든가 몇 군데에서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40%가 깨지니까 그냥 우리 그거 아니다 하고 덮어버렸는데. 리얼미터 아닙니까? 예. 지금 이번에 나온 이 38.7%. 그건 좀 심각하네요. 예. 40%가 깨진 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11일부터 12일까지 리얼미터가 조사한 정당 여론조사에서는 통합당이 36.5, 민주당이 33.4, 3.1% 차로. 오차 범위 내지만. 오차 범위를 내라고 하지만 그렇죠. 이런 정도로 확 뒤집은 것은. 그전에는 더블 스코어였는데. 그렇죠. 20%대 40% 이랬는데 네. 이게 지금 서서히 올라와서 저도 지난번 하면서 이번 주 내에 뒤집겠다. 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뒤집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의 이반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의 이반이 심각한 것도 있고 이 이반이 됐다는 걸 아직도 대통령부터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모르거나 안 해요. 그게 더 심각한 거죠. 예. 그 사람들은 좋게 나올 때는 홍보하고 네. 좀 나쁘게 나오면 뭐 여론조사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항상 없다. 하는 말이죠. 예. 예. 자기 일을 묵묵히 예. 해 나가면은 국민이 이해해주고 역사가 평가할 일이다. 그렇게 쓱 떠넘기잖아요. 저도 근데 그 미통당도 지금 이번 이런 여론조사에 진짜 일희일비하지 말고 물론이죠. 그 지금은 미통당이 별로 사실은 잘한 거 없어요. 민주당이 그 헛발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통당도 자기만의 정체성, 색깔을 좀 분명히 드러내가지고 예. 아니 지금 미통당을 뭐 응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저번 총선부터 너무 국정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기울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의 실수 뭐 아까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편안 그다음 집값 문제 뭐 이런 데서 너무나 지금 그 일방 독주가 되다 보니 견제 세력이 없다 보니까 잘못된 정책이 계속 나와도 이걸 바로잡을 수 없으니까 국민들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통당이 뭐 지지율이 뭐 민주당하고 같든지 뭐 차이가 조금 나든지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제발 좀 그 힘을 회복해가지고 역할을 민주당을 좀 견제를 좀 해달라는 국민의 바람이죠. 뭐 103석분이 안 되니까 소수당이어갖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데 아 그게 아니죠. 반드시 투표가 표결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이번에 많습니다. 윤 누굽니까 그 국회의원 윤희숙 예. 5분 발언 하나 가지고도 하나 가지고 여론을 뒤집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국회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노력들도 안 하고 우리는 소수니까 방법 없어. 없다.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 뭐 입법도 없겠냐. 그 말하고 퇴장해버려. 그게 야당이 할 일은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입법 폭주도 문제가 되지만 정책 폭주, 이 예. 양대 폭주가 지금 브레이크도 없이 지금 달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도층이랄까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전통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40대 여기가 돌아서 버렸어요. 그걸 제일 심각하거든요. 예. 굳건한 지지층 아닙니까? 그렇죠. 뭐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쪽에서 다 역전이 되고 호남도 네. 이상기류예요. 그래가지고 호남에서도 과거 낮게 나와봤자 70%대 였는지 지금 60%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정당에서는 50% 이하로 민주당 지지가 떨어진 대신에 미통당은 한 20%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현상들은 정말 여당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원래 반대층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지지층까지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근데 것 그렇게 이게 대통령들이 우리나라 지금 뭐 계속 대통령들이 마지막에 이 참 망하는 거 보면은 민심 위반은 심각한데도 옆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달달한 소리만 하는 사람 둘러싸여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거나 전달해 주지 않거나 이래 가지고 결국 계속 망하는 길로 가더라고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제발 좀 정신을 차려서 민의에 따라서 국민을 이겨먹고 시장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민심의 눈높이에 맞추고 또 시장의 원리에 순응해 가면서 이 정책과 정치를 이끌어 가주시기를 국정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